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도대체 어떤 세계를 깨뜨려야 하는 걸까요? 책 데미안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경입니다. 책 데미안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이라고 하면 역시 새는 알에서 나오려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이 문장이겠죠. 저는 이 데미안 책을 3번 정도 읽었는데, 맨 처음에 이제 데미안을 읽었을 때는 제가 약간 1년 동안 책을 100권 정도 읽을 정도로 책에 약간 집착하던 시기였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 있는데 그냥 그 해답을 찾고 싶어서 여러 가지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저는 제가 이렇게 책을 읽었던 시기 덕분에 저의 작은 세계를 깨트리고 나올 수 있었던 첫 시발점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 책의 목차를 보면 여기 보시면 카인이라는 목차가 있거든요. 이 책의 주인공 싱클레어가 데미안과 처음 만나는 챕터예요. 여기서 데미안은 싱클레어한테 이 카인에 대한 다른 관점을 이야기해요. 일단 카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성경에 보면 카인과 아벨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서 카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재물은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재물만을 받는 것을 보고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가 카인인 거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카인은 낙인이 찍힙니다. 낙인, 이것을 두고 이제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기존과 다른 관점을 제시해요. 이 카인에게 표시된 낙인이 죄인의 낙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비범함과 지혜가 있는 보통 사람과 다른 우월한 인간의 표시일 거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 표시가 있는 사람을 피하는 건 죄인이라서가 아니라 약자가 강자를 피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약자들의 자기 합리화처럼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뭔가 그러게 나는 왜 그동안 의심해보지 않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너무나 익숙하게 자리에 있는 사회의 기본적인 개념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처럼 열심히 일해야 잘 살고 이제 배짱이처럼 놀고 먹으면 훅 간다, 이런 거랑, 또 흥부와 놀부 이야기처럼 부자들은 자기 이익만 챙기는 되게 나쁜 사람이라는 편견, 그리고 제 안에서 가장 크게 자리했던 편견 중에 하나는 권선징악이라는 선과 악을 이분법으로 바라보는 태도였어요. 제가 이렇게 예시로 든 편견들이 어쩌면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고 너무 고리타분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저 스스로를 돌아보았을 때 학창 시절부터 성인이 되고 나서까지 이런 고리타분한 개념들이 제 무의식 속에 아주 깊숙이 자리 잡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때를 기점으로 이제 기존 관념과 다른 시야로 세상이 주는 정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짠가? 정말 그럴까?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 정보 자체만을 참인가 거짓인가를 분별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하나의 정보에 대해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계속 분별하는 습관을 들이다가 어떤 깨달음이 있었는데, 저는 이 깨달음이 저의 작은 세계에 금이 갈 수 있었던 깨달음이라 생각해요. 그거는 뉴스나 미디어, SNS에서 말하는 세상의 이슈거리들은 텅 빈 껍데기일 뿐이구나, 이런 걸 알았어요. 이 데미안 책에서 싱클레어와 데미안은 학창시절 동안 잠시간 멀어진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우연히 데미안과 다시 싱클레어가 조우하게 됐는데, 그때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어떤 쪽지 하나를 남깁니다. 그 데미안이 남긴 쪽지에 이 아브락삭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이 싱클레어는 이 아브락삭스에 관한 신에 대한 것을 되게 찾기 시작해요. 싱클레어는 이렇게 아브락삭스에 대한 정보를 찾아가면서 이제 외부 세계가 아니라 자신이 창조한 내면의 세계에 집중하게 됩니다. 싱클레어는 자신 안에 충돌하는 성스러움과 충격적인
공포와 쾌감, 이런 상반되는 것들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락삭스라는 신의 이미지를 그려요. 저도 과거에는 긍정적이고 밝은 것이 좋다는 그런 강박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좀 착해 보이고 싶고 정의로워 보이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어떤 이런 이미지 틀에 저를 맞춰놓고 그 이미지 틀에 맞춰서 꼭 살아야 하는 것처럼 굴었어요. 나는 이 이미지 틀 안에 갇혀진 이 이미지 모습대로만 살아야 하는 것처럼 굴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저의 내면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니까 이 감정이란 게 사실 이분법으로 딱 나눠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미워도 사랑하니까. 근데 이게 참 얼마나 되게 상반되는 감정 두 개가 딱 묶여 있는 건가요? 엄청 밉지만 싫은 건 아니고 또 사랑하는데 엄청 힘들고. 저는 원래 그렇게 감정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타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정말 세세하게 느껴보려고 하니까 기쁘면서도 두려움이 올라올 때가 있고 또 엄청 짜증나는데 귀여워 보이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어떤 하나의 단편적인 이미지 딱 이렇게 하나만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도 여러 가지 장면과 복합적인 생각과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이중적이라 보였던 면들도 사실은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이건 좋은 면, 이건 나쁜 면으로 분류하고 있었고, 내가 나를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라고 정의를 내려놓고 그 틀 안에 갇혀 살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책 해빙에서 토성 리턴식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토성 리턴은 토성이 태양을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기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으로 따지자면 28.5살부터 30살까지가 이 기간에 해당한다고 해요. 이 시기가 환상과 잘못된 생각에서 깨어나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저도 신기하게 29살에 되게 진통을 겪었거든요. 무언가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고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선 안 되겠다 하는 것도 있었고 나는 무엇이며 왜 태어났는지를 찾고 싶었어요. 이런 고민이랑 과정, 이런 시기를 통해서 저는 과거에 작았던 저를 깨고 다른 시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과거의 저를 깨트렸다고 해서 더 이상 제가 깨고 나가야 할 세계가 없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새는 알에서 부화하고 나면 끝이지만 인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인간은 이 생이 끝날 때까지 자기의 세계를 몇 번이고 계속해서 깨트려야 한다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작은 세계를 뚫고 나왔다고 해서 거기에 자만해서 성장하지 않게 되면 그것이 또 다른 껍데기가 나를 에워싸고 또 단단한 작은 세계가 이렇게 나의 막을 둘러싸게 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간이라면 끊임없이 나에게 둘러싸여지는 껍데기를 깨고 또 깨고 나와야 한다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부단히 제 알이 생기지 않게 이 껍데기가 조금이라도 생길라 치면 깨트리고 나올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제 안에 참자, 신, 하나님과 깊이 연결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려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영상 봐주시는 분들, 구독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